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거리 근무 방식으로 1인당 연간 3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IT 업계가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정보기술, IT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수익 활동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익은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이상, 또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IT 업계의 고임금 정책과 직접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관행 등을 이용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거액을 벌어들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바일과 웹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암호화폐 구축 작업, 일반적인 IT 지원, 그래픽 애니메이션, 온라인 도박 전용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등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진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일부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수익 전부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노동자 상당수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신형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무역 부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실추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를 아우르는 많은 위험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응한 주의보를 낸 건 지난 한 달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관 시설안보국은 지난달 18일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FBI는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처 합동주의보는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IP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IT 개발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추선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내년 대외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604억 달러에 달하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대외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에서 국제안보 비확산국의 국제 위협 감소 등에 2억 5,921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위협 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에게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에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하는 노력으로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 관련 금융 거래나 자금 도용 방지를 위한 반확산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새로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취임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의원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은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책 재평가에 대해 고무적인 말을 했다며 새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 여부도 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최근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 등의 경제적 보복을 해온 행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항할 수 있게 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외의 수단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work with me and others on this committee as we try and develop other tools in addition to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o help our allies and partners stand up to economic bullying? 중국은 물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영내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새 윤석열 정부는 지난 수년간 극도로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한일 관계에 진정한 진정이 있도록 독려하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just say the new Yoo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appears interested in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ve been extremely tense for many years. Dr. Terry, how should the United States encourage genuine progress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21일 한국에 이어 23일 일본에서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24일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한 동맹 현안과 북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미한 전문가들의 정책 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발간한 80여 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미한 양국은 한반도 목표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연합군사훈련 등 동맹의 자산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미한 양국은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핵실험, 또 핵물질 생산 중단 등을 출발점으로 삼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만큼 미한 양국이 핵 사용 작전 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셰일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미한일 3자 관계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집단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중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기적인 3국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은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6일 푸남 케트라파싱 WHO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아직 신종 코로나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WHO는 북한 정부가 전염병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코로나 검사를 확대하고 발병 사례 관리를 강화하며 상황별 공중보건과 사회적 조치, 필수 의약품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권영세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방역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1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1회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서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도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공동 이익 실현 원칙 등을 견지하며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 포로, 납북자와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 또한 통일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실효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